핫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시크릿 노트 시즌4 김나연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소폭 떨어진 2071선에서 마감됐습니다. 간밤 미국에서 애플의 실적 우려가 기술주로 번지면서 미증시가 급락했고요. 코스피 지수도 하락 출발하면서 장중 2% 넘게 밀리기도 했는데요. 이 기관이 매수폭을 늘리면서 낙폭을 제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간밤 애플이 5% 넘게 급락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IT 대표주들도 하락세를 이어갔고요. 어제 20% 넘게 급락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 회의를 하루 앞두고 오늘 9%대 반등했습니다. 한편 어제 2% 넘게 떨어졌던 코스닥 시장, 오늘은 낙폭을 만회하면서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반등에 힘입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제약 바이오주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반면에 애플의 하락세로 하이비전 시스템, BH 등 애플 관련주들은 하락하면서 오늘장 마감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박동혁 대표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우리 시장 지지부진했는데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그래도 뭐 나름 긍정적인 장세였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동혁입니다. 오늘 코스닥 증시가 장 시작과 동시에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거의 3%에 가까운 급락이 나왔었는데요. 그래도 장중에 반등이 나오면서 그래도 이제 보합으로 마감했으니 장중으로 봤을 때는 강세 아니겠습니까? 우선 이제 미국 증시가 좀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그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일본 증시도 상당히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일본 증시도 그래도 아랫골이 달아주면서 좀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우선은 차트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은 중요 지지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크게 문제없이 매매는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화면 보시게 되면 최저가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만 특별하게 근접까지 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너무 크게 예민하게 시장을 바라볼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항상 좀 체크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가 잘 아시다시피 어제 마이너스 2%대 급락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큰 폭의 하락이 나오다 보니 아시아 증시가 좀 흔들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다행인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야간 선물이 나스닥도 그렇고 이제 보시게 되면 S&P 500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S&P 500 같은 경우는 이제 0.4% 정도 강세니까요. 잠시 후에 곧 있으면 또 미국 증시의 또 어떤 그 출발이 또 강세가 또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종가가 중요하겠지만은 일단 시작은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만 추가적으로 다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 종목들 전반적으로 다시 또 레벨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신경 쓰셔야 될 부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미국 증시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확인하시고 종합주가 지수 또는 코스닥으로 봤을 때 최근에 저점 근접까지만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크게 문제 없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신경 쓰신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코스닥 시장 최저가에만 근접하지 않는다면 예민하게 시장 바라볼 필요 없다 말씀하셨고요. 오늘 내일장 미증시 반등 여부도 꼭 확인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검색기에 포착이 됐을지 포착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는 선익 시스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OLED 증착 장비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이 폴더블 폰 출시 기대감에 오늘 장중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을 하면서 1%대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대표님, 요즘 폴더블 폰 흐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이 종목은 어떤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슈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것에 일단 좀 포커스를 두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업은 이제 그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를 제조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제도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좀 반도체 또는 반도체 장비 업종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특히 반도체 장비 쪽.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시총 상위가 제약바이오를 이제 차지하고 있고 이제 2위가 반도체 장비 쪽인데요. 그 순위가 이제 좀 뒤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이제 좀 무너지는 추세고 그리고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바탕이 돼주는 이 반도체 또는 반도체 장비 업종이 이제 다시 어떤 그 순위를 다시 바꿔치기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해당 기업은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삼성 디스플레이와 같은 이런 또 우량 기업을 배경에 두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뭐 매출이 꾸준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있죠. 실제로 매출도 잘 나오고 재무적인 측면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가장 강조를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은 가격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재무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업황인데 우선 차트, 재무 다시 한번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죠. 자, 우선은 재무적인 측면을 좀 확인을 좀 해본다면 뭐 상당히 좋습니다. 네, 꾸준하게 뭐 매출이 발생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이 한 800억 정도가 되는데요. 부채가 지금 현재 3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낮은 부채고, 그리고 이제 유보율이 한 2000% 정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개별 재무제표까지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역시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이제 매매를 하게 되면 우선 이제 좀 마음 편하죠. 특별하게 뭐 돌발 악재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을 좀 보더라도 상장한 이후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좌측에 있는 자리가 이제 그 새롭게 출발을 한 자리고 주가 자체가 상장 이후에 쭉 빠지면서 최근에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최근에 뭐 폴더블 폼 관련한 이슈까지 그리고 이제 업황 개선에 대한 부분까지 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조건들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인 측면은 일단 좀 제외를 하도록 하고 단기 또는 스윙 관점으로 봤을 때는 뭐 상당히 괜찮은 종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항상 따라가는 식의 추격 매수는 하시면 안 되고 살짝 눌렀다가 반등이 나오는 시점을 타이밍을 잡아보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앞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항상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시고서 때에 따라서 한번 또 타이밍 잡아보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선익 시스템은 업황 그리고 가격, 재무 모두 긍정적이기 때문에 단기나 스윙 관점에서 접근을 하신다면 좋은 종목이다 말씀드렸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UTI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카메라 모듈 그리고 터치 패널 등을 보호하는 강화유리 가공 업체인데요. 오늘 35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20% 넘는 급등세로 마감됐습니다. 대표님, 이러한 계약 체결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거는 조금 분석을 좀 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죠. 우선은 35억 규모의 자사주 신탁 개혁 체결 소식에 따라서 오늘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장중으로 봤을 때는 뭐 거의 뭐 상한가까지 들어갔다가 살짝 밀리면서 마감했는데요. 종가도 26% 정도 초강세로 마감을 했죠. 오늘 같은 장에서. 우선은 자사주 매입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분은 여러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그 쉽게 해서 뭐 최대 주주 지분도 있고 2대, 3대 주주 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까지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선은 이제 단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반등이 나왔지만은 단기적인 측면 또는 중장기적인 측면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좋은 소식이 나와서 이 얘기를 여러분들께 해도 될까 좀 싶은데요. 우선 그래도 뭐 있는 사실을 제가 그대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해당 종목에 대한 그 지분 분석을 좀 해보니 최대 주주가 좀 지분을 좀 줄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자사주보다 더 중요한 게 최대 주주, 2대 주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후에 여러분들께서 추가적으로 최대 주주 지분을 좀 분석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분을 조금 줄이고 있는 흔적이 어느 정도 좀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장기적으로 긍정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오늘 상당히 좀 긍정적인 건 분명해요. 자사주에 대한 어떤 그 신탁 계약 체결도 긍정적이긴 하지만은 다른 숨은 내용들까지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선은 일단 호재가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글쎄요, 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적인 측면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본다면 오늘 보시게 되면 주가 자체가 이제 갭 상승이 나왔습니다. 갭으로 급등이 나온 상황이죠. 물론 이제 항상 뭐 갭으로 상승이 나온 이후에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평균적으로는 다시 갭까지 밀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공간을 메꿔줘야 되는 어떤 그 기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 이후에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단기적인 매매는 뭐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여지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최대 주주 지분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으로 바라볼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좀 정리를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이 호재는 장기 호재는 아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단기 매매로 접근을 하시고 추경 매수는 지양을 하시라 피하시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으로는 힘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OLED 제조 관련 마스크 공정을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역시나 삼성 폴더블폰 출시 기대감에 어제장에서도 급등세를 보였는데 오늘장에서도 그 상승세를 고스란히 이어갔습니다. 대표님, 이 종목은 어떤가요? 네, 저는 반도체 조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해당 기업은 우선은 그 OLED 제조 관련해서 마스크 공정 장비 분야에서 세계 1위입니다. 네, 점유율을 좀 확보를 하고 있죠. 이 기술력이 좀 상당히 좀 높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재무적인 측면도 좋고 뭐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뭐 가격적인 메리트도 발생됐고 또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지만 해당 종목도 반도체 장비 업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긍정적인 내용들은 많지만 단점도 어느 정도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설명드리도록 하죠. 이 부분은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힘스라는 종목은요.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된 기업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소형주입니다. 근데 이제 그 소형주라는 것에 이제 일단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제가 이제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들께 기법 강의를 아마 한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요. 소형주는 평균적으로 95% 이상이 이 3,000원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믿기 힘든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해당 기업은 최저가가 8,900원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3,000원 이하까지 장기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나중에 이제 시간 되시면은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종목 가운데서 중소형주, 그래서 이 중형주가 300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800개 이상이 소형주인데요. 그러니까 1,000 종목이 넘죠. 그 종목의 95% 이상은 종목들이 다 3,000원 이하에서 저점을 찍습니다. 95% 이상이. 그러니까 3,000원대 또는 3,000원 이하, 그러니까 2,000원대 또는 1,000원대. 때에 따라서는 동전주 한 800원, 한 뭐 900원 정도. 거의 대부분. 다시 말해서 단기적인 측면으로 그런 현상이 발생되진 않지만 오르고 떨어지고를 반복하면서 그 가격대까지 떨어집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주식은 가격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업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은 긍정적이긴 합니다. 단기적인 또는 스윙 관점으로 봤을 때. 다만 중장기적인 측면으로는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단타 또는 스윙, 지금 뭐 트렌드에 맞게 매매는 가능하나 결코 이런 종목들이 재무제표도 좋고 성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중장기를 하게 되면은 훗날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저는 제 나름대로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방송이 끝난 이후에 온라인 무료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이 시간에는 모두의 추천주 1탄을 제가 진행을 하면서 어제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중형주 가운데서 최대 주주 또는 2대 주주가 매집하는 종목들을 제가 제시를 해드리면서 많은 분들께서 너무 고맙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더 재밌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모두의 추천주 2탄이 되겠는데요. 소형주를 제가 오늘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보다 더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다시 말해서 이슈 또는 테마, 트렌드라는 것은 대형주가 만드는 건 분명하지만 강세는 소형주에서 나옵니다. 대부분의 테마 급등주는 소형주에서 탄생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께 이제 그런 내용들과 동시에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는 그 최대 주주, 즉 주인이 매수하는 종목들, 그 소형주를 제가 공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검색에 포착된 세 종목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또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급등 가능성이 높은 소형주를 소개한다고 하시니까요. 어떤 종목이 기다리고 있을지 방송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이데일리 시크릿노트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시크릿노트 배너 확인하시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박동혁 대표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이제 기다리시던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네. 자, 오늘 이 시간도 뭐 변함없이 어제에 이어서 모두의 추천주, 단타, 스윙, 중장기 뭐든지 가능한
정말 좋은 종목을 좀 준비를 좀 해봤고 어떤 식으로 이런 종목들을 잡아내는지 그 필살기까지 오늘 공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제 강의에 이은 모두의 관심주 2탄 지금 바로 강의로 확인해 보시죠. 네, 자 오늘도 시크릿 노트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장이 그래도 좀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죠. 그래서 지금은 정말 선택과 집중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종목들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떨어질 때는 같이 빠지지만은 올라갈 때는 결코 같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종목 선정을 잘 하셔야 돼요. 어렵죠, 그렇죠? 갈 것 같으면서도 안 가고, 그렇죠? 손절치고 나니까 또 올라가고, 그렇죠? 그래서 뭔가 좀 뚜렷한 명분이 있는 종목을 매매를 해야지 여러분들께서도 좀 마음 편하게 또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봅니다. 우선 주제부터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단타 스윙 중장기 모두의 관심주 2탄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1탄을 준비하면서 중형주 가운데서 상위 1%들이 이제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설명드리면서 또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또 종목까지 공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소형주를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트렌드라든지 또는 이슈 테마는 대형주가 만드는 것은 분명하지만 실질적으로 종목의 강세, 속도는 소형주에서 가장 빠르게 터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정말 집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의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오르고 떨어지고를 반복을 하죠. 네. 그런데 어떤 분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오르고 떨어지고를 반복을 하는데 뭐 때에 따라서 없어지는 종목들도 있더라. 즉 상장 폐지. 그러니까 주식은 핵심이 뭐냐면 항상 강조드리지만은 망하지 않는 기업. 그러니까 매출이 잘 나오는 기업을 사면 물론 더 좋지만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요. 망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망하지 않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시가총액 대비해서 부채도 많지 않고 뭐 내가 쌓아놓은 부동산 자산 가치 유보율도 많은 그런 종목들은 망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매출이 뭐 잠시 잠깐 삐끗한다고 해도 견뎌낼 수 있는 어떤 그 재무 안정성을 가지고 있죠. 결국에는 재무제표가 나쁘지 않고 좋은 기업들은 때가 되면 떨어집니다. 그렇죠? 때가 되면 또 올라가는 건데 그것이 이제 규칙성이 없죠. 왔다 갔다 불규칙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을 공부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주식은 아주 간단한 거죠. 많이 빠진 종목을 사면은 때가 되면 갑니다. 그렇죠. 근데 언제 갈지 모르는 거죠. 그걸 이제 기술적으로 잡아내거나 아니면 다른 내용을 가지고선 분석해서 타이밍을 잡아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화면. 상위 1%는 이제 가격에 투자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상위 1%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이제 주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싼 걸 좋아합니다. 쌀 때 삽니다. 쌀 때.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이슈를 좋아하죠. 무슨 성장성, 무슨 테마, 무슨 뭐 이벤트, 네,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종목들이 순간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벤트, 뭐 이슈, 성장성을 가지고 매매를 했어요. 결과가 어떤가요? 안 좋죠? 그러니까 잘못된 매매 방법이라는 얘기겠죠. 자, 성공 투자를 희망한다면 이 개인 투자자들과 이제 반대로 매매하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정말로 성공 투자하고 싶으시면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는 자리다. 그럼 사지 마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다들 좋다고 할 때 있어요. 네, 남들이 막 다 살 때 있습니다. 이리저리 뭐 주식 투자한다고 막 덤벼들면 그때가 매도 타이밍이 되는 거고요. 아, 이 종목 손절 쳐야 될까요? 이 종목 손절 쳐야 될까요? 계좌들이 거의 다 마이너스 50% 정도 손실 나 있어요. 투자자들이.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그냥 반대로 매매하면 되니까 투자자분들께서 이 성장성을 좋아하니까 뭐 제약바이오가 간다더라, 남북경주가 간다더라, 4차 산업이 간다더라, 뭐 신재생 에너지가 간다더라라고 하면 그 종목은 안 사시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종목을 사면 수익이 난다는 얘기죠.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화면. 자, 화면에 보시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테마가 있죠. 네,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동안에 이제 주식 역사를 돌이켜 보면은요, 정말 수백 개, 뭐 그 이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테마가 있습니다. 뭐 블루투스 테마, 그렇죠? 뭐 LED, 뭐 제약바이오 지금 이제 한때 이슈였고, 지금은 뭐 재미없고, 뭐 한때는 또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그런 어떤 그 테마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또 오래 전에는 이제 지금은 조금 재미가 없지만은 뭐 줄기세포와 관련된 그런 테마가 한때 인기를 끌었을 때도 있고, 뭐 바이오 헬스케어, 전자책도 한때 인기였었죠, 그렇죠? 뭐 많아요. 뭐 일자리, 신재생에너지, 세일가스, 경제민주화 기억나시죠?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테마로 절대 다시 주가를 올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분들께서 성장성 공부를 많이 하세요. 아, 이 종목은 뭐 무슨 테마를 가지고 있고 무슨 이슈를 가지고 있고 무슨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 그거는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공부할 필요가 없냐면 똑같은 내용과 똑같은 이슈와 똑같은 주제로 두 번 다시 주가를 올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굳이 과거에 이 종목이 뭐 무슨 신재생 에너지 테마를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업종이 또 강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거는 무의미한 겁니다. 절대 세력들은 똑같은 재료를 만들어서 올리질 않아요. 한번 해먹은 재료는 다시는 써먹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 테마 목록을 이렇게 HTS에 이제 저장을 해놓죠. 아, 이 종목은 뭐 히토로 관련주야 쫙. 뭐 이 종목은 뭐 일자리 관련주야 쫙 이러면서 그렇죠.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똑같은 주제로 절대 주가를 올리지 않아요. 다른 내용으로. 그러니까 성장성 공부는 안 하시는 게 돈 버는 거예요.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게 되면 이제 2007년도에요. 이제 4대강이라는 이슈로 이 시장에 엄청난 테마가 이제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역사상 가장 강한 급등이 나왔던 테마주였었죠. 그러니까 이제 대우나였었죠, 사실상. 그렇죠? 근데 대우나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말이 많으니까 거기서 이름을 조금 바꿔서 4대강으로 이제 정책을 이제 바꿨죠. 그러면서 이 4대강 관련주들이 이제 그 당시에 뭐 지금의 뭐 1000%, 뭐 2000% 정도 가는 그런 테마의 개념이 아니라 그 당시 때는 거의 5000%에서 10,000% 정도. 그러니까 주식 역사상으로 봤을 때 거의 이제 베스트죠. 네, 엄청난 이슈를 가지고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이제 그 이후에 주가 자체가 이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에 한 수년, 그렇죠. 뭐 한참 지난 이후에 새롭게 테마가 딱 터집니다. 남북 경협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그러니까 과거에 이 4대강 관련주들이요. 지금의 남북 경협주가 된 거죠. 그럼 이제 훗날 남북 경협주가 쉽게 해서 또 이런 이슈가 과거의 어떤 그 추억거리가 된다면 훗날 이 관련 종목들이 이후에 또 다른 테마를 만들어서 또 주가를 올리게 됩니다. 이제 한참 후가 되겠죠. 그래서 절대 똑같은 내용으로 주가를 올리지 않기 때문에 굳이 성장성에 대한 공부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성장성이란 이슈가 터지고 나면 이미 주가는 산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그 또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자, 다음 화면. 테마는 순환을 하고 때가 되면 새로운 이슈가 터진다. 그렇죠? 네. 때가 되면 다 터진다는 얘기죠. 예전에 뭐 조용했던 뭐 한때 인기가 있었던 뭐 LED 관련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죠.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LED 관련주. 예, 정책적인 측면을 바탕으로 해서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때가 되면 또 그런 종목들이 어떤 특별한 이슈를 또 하나 만들어서 주가를 올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ED가 인기가 없을 때 그 종목을 사는 게 오히려 돈을 버는 거예요. 바닥에서 바짝바짝 기면은 때가 되면 가는데 새로운 이슈가 터지겠죠. 바닥에서 뉴스가 안 터지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잡아낸다라든지 또는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잡아내는 방법들을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가격이 저렴한 거, 저평가되어 있는 거, 회사는 망할 회사는 아닌데 많이 빠진 거, 그런 종목들이 진짜 돈이 되는 건데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 투자자분들의 그 욕심들, 빨리빨리 가는 거, 그렇죠? 네, 그냥 바로 다음날 갈 것 같은 거, 그런 거를 사다 보니까 이슈를 쫓아가는 것 같아요. 결과가 안 좋지 않습니까? 결과가 안 좋으면 그건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기 때문에 한 번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두 번 실수는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 실수하면 계좌가 박살이 나니까요. 그렇죠? 자, 다음 화면. 똑같은 바닥주라도 가는 종목들만 갑니다. 그렇죠? 뭐 좀 전에 제가 이제 좋은 종목 싸게 사면 다 갑니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어떤 분들께서 안 가더라. 백날 첫날 들고 있어봤자 안 가더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무슨 얘기냐? 바닥주라고 해서 다 같은 바닥주는 아니에요. 중에서 주인이 매집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나중에 터지게 되죠. 오늘 그 공부를 또 해보자 이거죠. 다음 화면. 자, 매집주 발굴 분석을 제가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가격 저평가 종목을 확인한다. 그냥 많이 빠진 거예요. 그렇죠? 그냥 많이 빠진 거. 그렇죠? 회사는 좋은데. 두 번째, 재무제표를 확인하자. 왜 재무제표를 안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투자자분들께서. 그렇죠? 네, 재무제표는 투자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안 망하는 회사. 안 망하는 회사는 재무제표로 잡아내고. 그렇죠? 가격에 대한 메리트는 차트로 잡아내면 되는 거고,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는 최대 주주 또는 2대, 3대 주주가 지분을 늘리고 있는 거. 그런 거는 이제 훗날 보면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주가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방송이라서 그 상승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또 방통이라는 그런 어떤 할 말이 있고 또 안 할 말이 있기 때문에 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수치를 또 제시를 하게 되면은 또 뭐라고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기대 이상의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다음 화면. 땡땡땡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해당 기업의 이제 그 상당히 오래된 그 차트입니다. 바닥을 보시게 되면 최대 주주가 이제 최초에 이제 25% 정도 지분에서요. 29%를 이제 늘렸죠. 네, 조금 늘렸죠. 그다음에 이제 30%로 늘리고, 그 다음에 이제 34%로 늘렸으니까 그것이 이제 하루 아침에 이제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돈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고 싶다고 해서 그냥 사게 되면은 주가가 순식간에 상한가가 들어가고 급등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특정 자금에 의해서 어떤 그 시세가 조정이 되게 되면은 그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쪽 바닥에서는 그것을 이제 불법 거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씩 천천히 아주 오랫동안 수년에 걸쳐서 매집을 합니다. 그래서 최초 25에서 34%로 지분을 늘려놨죠. 그러면 저런 자리에서는 이제 호재가 있느냐? 내가 호재를 찾고 싶어도 호재가 안 나옵니다. 뉴스를 뒤져봐도 호재는 나오질 않아요. 여기저기 물어봐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호재는 반드시 올라간 뒤에 터지거든요. 자, 그럼 이제 매집을 한 이후에 주가 자체가 장기적인 측면으로 2,500% 정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2,500% 정도가 딱 올라가고 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초대박 호재라는 게 이제 터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이제 중장기 하라는 얘기냐, 박 대표라고 물으신다면 중장기 투자하셔도 좋죠. 1,000%, 2,000% 수익을 낸다면은 중장기 투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장기 좋아하시는 분들 별로 없으세요. 네, 견디지를 못하거든. 언제 갈지 모르니까.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런 종목들이 있으면 한 종목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이런 종목들을 내가 한 10종목 정도에서 한 20종목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상장돼 있는 종목이 한 2,200개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또 2,200개 종목을 다 분석할 필요 없고 내가 한 20개 정도만 이런 종목들을 발굴해 놓으면 그 20개 가지고 단타, 스윙, 단타, 스윙. 이 종목이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니까
다른 매집주 가지고 단타, 스윙, 물리면 물타기, 자금 없으면 끌고 가고 계속해서 스윙 낼 수 있는 거죠. 떨어져도 두려움이 없죠. 왜? 주인이 매수해 주고 있는데 그럼 뭐가 두렵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이 종목 공개하도록 하고 다음 화면이요. 이 종목이 아니시죠? 다른 종목. 자, 그러면 자, 해당 종목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네, 똑같은 종목입니다. 자, 보시면 말씀드렸다시피 단타, 스윙, 반복. 물리면 홀딩, 물리면 물타기, 무한 반복.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 이제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고의 종목과 이제 전략으로 이 노후 준비 프로젝트를 세우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급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상. 그렇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뭐 물론 그 투자자들마다 뭐 계획은 다르겠지만은 저는 뭐 일반적으로는 모두가 이 불확실성한 미래, 이 노후 준비를 위함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막 조급하게 시장 빠지는데 오늘 뭐 사야 될까?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노후 준비를 반드시 이뤄야 됩니다. 그 미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우리가 저축을 해놔야 되는데 은행에다가 뭐 돈 넣어놔도 이게 됩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재테크를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주식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알면은 쉽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쉽게 만들어 드릴게요. 최대 주주가 매집하는 종목이 진짜 최고의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이 진짜 A급 종목입니다. 무슨 성장성, 무슨 정상성, 그거는요. 진짜 종목이 아니라 최고로 안 좋은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매매 방식을 바꿔야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그 방식으로 수익을 못 냈다라고 한다면 그 방법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분석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종목이에요. 제가 이제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이제 종목을 제가 조금 숨기고 잠시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공개를 할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뭐 이왕이면 지금 공개해 주면 좋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은 전략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아무리 좋은 종목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달라져요. 근데 지금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종목 설명 잠시 잠깐 하고 매매 방법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지는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전략까지 또 종목까지 오픈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형주에서 대박주가 많이 터집니다. 오늘은 소형주예요. 자, 땡땡땡땡땡이라는 종목인데요. 상장한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차트입니다. 해당 종목이요. 자, 보세요. 상장하고 나서 지금 현재까지 차트. 그렇죠? 쫙 빠지고 왔다 갔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매를 함에 있어서는요.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네, 뭐 한 가지만 가지고 될 것도 아니에요. 해당 종목은 차트가 좋으니까 차트만 가지고 안 되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성장성이 좋아서 성장성만 좋아하면 성장성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재무제표가 좋다라고 해서 재무제표만 좋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맞아 떨어졌을 때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럼 첫 번째. 매매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편해야 돼요. 내가 종목을 사서 두려움을 떨면 안 돼요. 예를 들자면 이제 오늘 그 고객분 중에 한 분께서 어떤 특정 종목을 저한테 이제 여쭤보시더라고요. 이 A라는 종목이 있는데 좀 봐달라고. 제가 보니까 3년 연속 적자 기업에 감자 이외에 문제가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상장 폐지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종목들은 꼭 당장 상장 폐지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95% 보통 감자 2회 이상 바닥권 대량 거래 터지고 3년 연속 적자면은 머지않아서 상장 폐지가 돼요. 통계적으로 95% 이상이. 그런 종목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말씀을 또 드렸더니 이제 그때부터 이제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얘기를 듣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차트도 좋고 뭐 갈 것 같으니까 뭐 때가 되면 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가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부터 이제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왜? 알면 보이는 거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문제가 되고 있는 종목이고 문제가 되고 있는 매매법인지를. 그러니까 뭐든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르면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화면 보시게 되면 해당 종목은요. 연결 재무제표하고 개별 재무제표입니다. 거의 뭐 보면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종목 추천할 때 재무제표도
확인도 안 시켜드리고 추천하고 관심 종목으로 제시하는 분들이 많아요. 답답하기 짝이 없죠. 근데 그것 또한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 재무제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결재무제표, 하나는 개별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는 모회사 플러스 종속기업. 개별재무제표는 순수 해당 기업. 무슨 얘기예요? 자회사는 매출이 잘 나오는데 모회사가 매출이 엉망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연결재무제표는 좋은데 개별재무제표를 보니까 3년 연속 적자예요. 그럼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안 보고 추천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연결재무제표 하나만 보여드리면서 이 종목은요 재무제표가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올라갈 이것도 문제예요.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연결재무제표가 2017년도에 턴어라운드 성공을 했고요. 재무제표가 긍정적입니다. 개별재무제표도 마찬가지로 2017년도 긍정적이에요. 모회사도 좋고 종속기업도 좋고 재무적인 측면이 너무 긍정적이다. 그럼 일단은 이런 종목들은 초대형 악재가 나올 가능성이 낮겠죠. 안 망하는 회사라는 얘기죠. 망하지 않는 회사는 때가 되면 간다. 다음 화면. 자, 해당 종목은 최저가가 1,040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좀 전에도 이제 그 특징주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면은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아이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코스닥 종목을 보면은요, 코스닥 대형주가 100종목이에요. 중형주가 300개거든요. 그리고 이제 800개 이상이 소형주예요. 그러면 대형주 100종목은 그 종목들을 하나하나씩 분석해보고 역사를 분석해보면은 최저점을 찍는 가격대가 불분명해요. 어떤 거는 2,000원 바닥, 어떤 거는 5,000원 바닥, 어떤 거는 10,000원 바닥, 어떤 거는 30,000원 바닥이에요. 그래서 대형주는 사실 저점을 분석하고 장기적인 흐름을 예측하기 어려워요. 왜? 저점의 기준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특징이었거든요. 그런데 코스닥 중형주하고 소형주, 그러니까 1,100개가 넘어요. 그 1,100개의 종목을 저는 다 분석을 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1,100개 이상을 전 종목을 다 분석을 한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마가 아니고요. 정확한 데이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정답이에요. 다 분석을 끝낸 거기 때문에 1,100개 이상 되는 종목들은 다시 말해서 90% 이상, 정확하게 프로테이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한 95% 이상이 3,000원대 이하에서 바닥을 찍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2,000원에서 바닥을 찍거나 최저점을 1,000원에서 바닥을 찍거나 800원에서 바닥을 찍습니다. 믿기 힘드시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만약에 이 종목이 어떤 A라는 종목이 있다고 한다면 상장하고 나서 최저가가 5,000원이에요. 소형주인데 예를 들어서. 상장한 이후에 가장 많이 빠진 자리,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를 확 훑어보니까 최고로 많이 빠진 자리가 5,000원이에요. 그러면 그 종목이 3,000원 이하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9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이 종목이 10,000원이면 이 종목이 2,000원까지 1,000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조심스러워요. 여러분이 믿질 않으니까. 시간 나실 때 그럼 분석을 해보시면 돼요. 어쨌든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고 해당 종목은 1,040원을 찍었어요. 통계적으로 이제 바닥을 찍은 거죠. 통계적으로 바닥을 찍은 것이 포착이 됐어요. 자, 그 다음 차트. 그런 상황에서 2014년도 8월 달에 최대 주주가 18.23% 지분. 2016년도에 주가 빠지면서 지분을 늘려서 20%로 지분 늘렸고 현재 지분이 26.84%. 그러니까 최초의 18%에서 지금 현재 26%. 재무제표는 2017년도에 턴어라운드 성공. 개별 재무제표, 연결 재무제표 보여드렸죠? 통계적으로 95% 이상이 3,000원 이하권으로 떨어진다. 1,040원 바닥 찍었죠?
최대 주주 지분 늘리죠? 이거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사실 중장기가 주특기예요, 사실. 제가 사실 중장기가 주특기긴 하지만 우리 고객분들이 단타를 너무나 좋아하셔서 제가 이제 단타 매매 전문가로 또 이렇게 활동하고 있지만은 또 확률도 엄청나고 잘 아시다시피 이런 종목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여러분들께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주가 상승이 나옵니다. 호재요? 지금은 호재는 없죠. 당연히 있을 리가 없죠. 네, 매집하는데 무슨 호재를 터뜨립니까? 주가가 뭐 방송에서 뭐 멘트도 못 날려요. 뭐 그냥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가면 호재가 빵 하고 터집니다. 일반적으로. 이 종목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화면. 자, 다른 종목이에요. 땡땡땡땡땡. 종목의 역사, 상장한 이후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차트. 현재까지의 차트. 다음 화면. 개별 재무제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회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종속기업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좋아요. 재무제표 좋습니다. 뭐 전혀 문제될 재무제표가 아니에요. 마음 편히 매매할 수 있다 이거죠. 망할 회사가 아니니까. 감자가 뜰 가능성도 낮고 대규모 유상증자가 뜰 가능성이 낮고 아무튼 뭐 초대형 악재가 뜰 가능성이 낮아요. 그렇죠? 이제 다음 화면이요. 코스닥 중형주, 소형주는 95% 이상 3,000원대 이하 가격대에서 저점을 찍는다. 뭐 좀 전에 말씀드렸고 1,790원이 최저가. 최저가가. 다음 화면이요. 화면 보시게 되면 이제 2016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예요. 2016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최대 주주가 15%에서 지분을 늘려서 18%. 18%에서 지분 조금 늘려서 21%. 거기서 조금 더 늘려서 23%. 그러니까 최초 15%에서 23%로 늘려놨어요. 바닥권에서. 뭐 좀 전에 사례들 말씀드렸죠. 최대 주주가 매집을 딱 하고 나서 좀 전에 2,500% 올라간 종목들, 여러분들 800% 올라간 종목들 장기적으로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장기 투자해야 되느냐? 물론 하면 더 좋죠. 네,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단타 스윙, 물리면 끌고 가, 자금 있으면 물타기, 그렇죠? 이런 종목들 내 머릿속에 20 종목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은 주식 무적이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종목이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좋은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남북경협주, 제약바이오요.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안 좋은 종목.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는 종목, 가장 많이 매매하는 종목, 가장 비중이 많은 종목,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 좋은 주식, 주인이 사는 종목, 대한민국에서 1등 주식, 진짜 종목, 이런 거 가지고 매매하세요, 여러분들. 다음 화면. 자, 근데 해당 기업은 최대 주주만 지분을 늘리고 있지는 않아요. 2대 주주도 지분을 늘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14%에서 16%로 2대 주주도 지분을 늘리고 있어요. 다음 화면. 2대 주주만 사는 게 아니에요. 3대 주주도 10%에서 12%에서 13%로 최대 주주도 지분 늘리고 2대 주주도 지분 늘리고 3대 주주도 지분 늘리고요. 호재 있냐고요? 있겠습니까? 있으면 그게 이상하죠. 당연히 없어야죠. 여러분들 쫙 올라가서 이제 터트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렇죠? 자, 여러분들 주식의 마인드를 바꾸고 주식의 방법을 바꿔야지 여러분들 계좌가 빨간불이 켜집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께서 여기저기서 무슨 성장성 절대 돈 벌 수 없어요. 결과는 여러분들 계좌를 보시면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앞으로 이 자리에 있는 한 여러분들께 정말 제대로 교육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잠시 후에 제가 방송이 끝난 이후에 온라인 무료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바쁘시죠? 그렇죠? 퇴근하시고 또 피곤하실 텐데 또 소파에 또 쉬시면서 또 TV도 보셔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녹화 방송 보시고요, 여러분들. 재방송 보시고요. 네. 오늘 잠시 후에 온라인 무료 방송 들어오셔서 오늘 말씀드린 종목 플러스 또 추가적으로 몇 종목도 준비되어 있어요.
이런 종목들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들 돈 안 깨먹습니다. 꼭 참여해 주셔서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이 종목들은 소형주예요.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강의에서는 모두의 관심주 2탄 소형주에 대한 강의 함께 하셨는데요.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자세한 종목명이 공개가 됩니다. 대표님 어떠한 종목 공개될까요? 네, 상당히 좀 비밀스러운 종목군이기 때문에 이제 방송에서는 좀 노출시키기 좀 그렇고요. 열정과 여러분들 정말로 절실하신 분들 꼭 참여하셔서 종목들 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최고의 종목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내일 장중에 또 온라인 무료 방송이 또 준비가 되어 있어요. 박 대표가 실제로 장중에는 또 고객님들과 어떻게 우리가 또 투자를 하고 있고 또 미래를 바라보고 매매를 하고 있는지 그 시간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일 장중에 여러분들 또 인사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매주 월화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잊지 마시고 항상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주인이 매수하는 소형주 공개한다고 하시니까요. 어떤 소형주가 상승 탄력을 받고 크게 올라갈 수 있을지 방송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이데일리 시크릿 노트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네, 시크릿 노트 배너 확인하시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박동혁 대표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시크릿 노트 시즌4는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도 알찬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